220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외분비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풀어봤던 문제죠. 페로몬 생성에 관여하는 부위는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알리타제였죠? 알리타제. 알리타제에는 유약 호르몬에서 난항 축적, 부속세, 활동 조절, 페로몬 생성 등에 관여한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즉 유약 호르몬이 페로몬 생성에도 관여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가장 가까운 것은 3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1번입니다. 페로몬의 특징이 다른 하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실 때 성페로몬, 집합페로몬, 경보페로몬은 동종 간의 통신물질입니다. 그런데 카이로몬은 이종 간의 통신물질이에요. 페로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동종 간의 페로몬과 이종 간의 페로몬이요. 따라서 그 구분법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카이로몬이 이종 간의 통신물질로서 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22번 암수종의 특이성을 가진 호르몬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동종 페로몬인데요. 동종 페로몬 중에 이 성페로몬이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서 특징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컷이 더 많은 성페로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암수종의 특이성을 가진 동종 페로몬을 물어보면 성페로몬이 답이겠고요. 나머지 집합과 경보, 길잡이 호르몬은 종 특이성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암수 특이성은 없지만 교미 상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은 집합 페로몬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남녀관계를 만날 때 일단 사람이 많이 있는 데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동호회라든지 그런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려면은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곤충도 마찬가지로 성 페로몬은 아니지만은 교미 상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호르몬으로서 집합 페로몬도 역시 성 페로몬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번이 아닌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암수 특이성이 있지만은 집합 페로몬은 암수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성 곤충들이 함께 방어하기 위한 페로몬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키워드는 사회성 곤충입니다. 사회성 곤충들이 이 경보 페로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보 페로몬은요, 사회성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뿔매미, 진딧물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 물질인데요. 그런 물질들이 방어하기 위한 물질로서 경보 페로몬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성 곤충들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 숙지하셔야겠고요. 페로몬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풀었던 문제였죠. 성 페로몬 같은 경우는 동종 페로몬이지만 카이로몬, 시노몬, 알로몬 같은 경우는 이종 간의 통신 물질입니다. 즉 종류가 다른 곤충들에게 SOS를 청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약해졌다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카이로몬, 알로몬, 시노몬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이 이종 간의 통신 물질이라는 것 알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분비한 개체에게 해가 되는 호르몬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분비한 개체에게 해가 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카이로몬이 있겠습니다. 이걸 외우실 때 저는 카이로몬의 킬드 호르몬이라고 했거든요. 킬드라는 말 자체가 죽인다는 말도 있지만은 접두사가 붙으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이 쓰잖아요. 즉 카이로몬의 이 카자는 킬드에서 어원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분비한 개체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카이로몬을 해가 되는 호르몬이라고 외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분비한 개체에는 이익이 되지만은 감지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호르몬, 분비한 개체에게는 이익이 된답니다. 그런데 감지자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무엇이 있을까요? 알로몬 호르몬이 그렇습니다. 알로페로몬이 그렇습니다. 알로페로몬이
감지자에겐 주로 손해가 되는데, 책에서는 담흑부전 나비의 유충은 일본 왕개미를 깨어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유도하는 화합물을 생산한다. 또는 유충은 개미 둥지로 옮겨져 개미 유충들 사이로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진딧물이 아마 그럴 겁니다. 진딧물이 개미들을 부르는데, 이때 개미들이 진딧물을 업어가죠. 그래가지고 자기 굴에서 키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역시 알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진딧물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개미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진딧물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한편으로 또 시노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시노몬이란 말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분비자 감지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을 보고 시노몬이라고 합니다. 이 시노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또 개미와 진딧물이 될 수 있어요. 진딧물은 스스로 자체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호르몬을 진딧물이 분비를 하면은 개미들이 운반을 해서 자기 굴 또는 자기의 번식 장소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개미와 진딧물의 상호작용, 서로 도움이 되는 시노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감지자, 분비자, 감지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호르몬. 이번에는 기타 외분비샘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타 외분비샘에는 크게 외워야 될 쉽게 왁스샘, 방어샘, 유인샘, 독샘이 있어요. 물론 렉샘, 머리샘, 큰샘, 작은샘, 기타 등등의 실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만약에 기타 외분비샘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네 가지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진딧물, 암호, 깍지벌레, 상과에서 발달되는 페로몬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진딧물, 암호, 깍지벌레, 상과라고 하면요, 왁스샘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깍지벌레, 상과 하면은 반드시 왁스샘을 떠올리셔야 된다. 나비목에서 주로 암컷이 생성하는 물질인 페로몬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비목에서 주로 생성되는 기타 외분비샘은 무엇이 있냐면요, 유인샘이 있습니다. 이게 유인샘이 마치 성페로몬처럼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기타 외분비샘이었죠. 동종간이 아니라 이종간의 그거였는데, 이것 역시도 이상하게 나비목들, 예를 들어 네발나비, 흑부전나비 같이 서로 다른 종류에 있는 나비들도 유인을 할 수 있는 페로몬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인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나비목에 관련되어 있는 유인샘인데요. 이 유인샘이 어디에 많이 있다? 나비목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군서생활, 단독생활의 다른 성을 유인하는 물질이 이 유인샘이고, 그것이 나비목에서 많이 나온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노린재 암흑의 뒷가슴 측벽에 있는 샘이라고 합니다. 노린재 암흑은 악취가 나서 우리가 노린재 않습니까? 근데 그 악취샘을 다른 말로 방어샘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어샘이라고 하던 이 악취샘이 뒷가슴 측벽에 있습니다. 물론 노린재 암흑이 약충 같은 경우는 복부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성충일 때는 뒷가슴 측벽에 있고요. 유충일 때는 복부에 있습니다. 방어샘이요. 악취샘, 즉 방어샘이 뒷가슴 측벽과 복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노린재 암흑이 있다. 방어샘 하면 노린재 암흑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벌의 산란관과 생식샘의 부속샘이 변형된 샘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벌의 산란관이 변형됐대요. 가장 기본적으로 벌의 산란관 하면은 우리가 뾰족하겠죠. 그럼 그것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독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독샘이 벌의 산란관이나 생식샘의 부속샘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독샘에 또 다른 독을 가지고 있는 유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랑새기나방 같은 경우 유충이 그렇게 독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산란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충은 다음 문제 채모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강모가 부러지면서 독샘이 나옵니다. 즉 독샘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산란관에서 나오는 독샘과 채모에서 부러져서 나오는 독샘,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독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나비목 유충이 채모와 연결이 되어 있어 채모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샘은 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